자, 그 교재 30페이지를 잠깐 다시 볼게요. 제 끝에 보시면 그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에 의해 가지고 중혼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신분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서 제가 방금 들었던 예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인지 이런 걸 끼일 수가 있으니까 다시 제가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자, 똑같은 사례에 이제 A가 있고 본처 B가 있었는데 A하고 C 사이에서 중혼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어머니 F가 있었다. 그 A의 모 F가 있었고요. 이제 A가 사망을 했다. 자, 이때 하나씩 여러분들 F하고 C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그렇죠. 혈족의 배우자이고 배우자 혈족이니까 FC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인척관계죠. 인척관계다. 자, 우리 어제 배웠지만 인척관계 같은 경우는요. 자, 배우자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하고 이혼했을 경우하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되었을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이혼 또는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인척관계가 즉시 소멸되고, 그렇죠?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즉시가 아니라 생존 배우자가 재혼했을 때 소멸된다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을 했는데 C녀 같은 경우가 재혼하지 않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A가 사망한 것만 가지고요, F하고 C 사이의 관계가 이른바 소멸되는가 했죠. 사망했을 경우는 C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안 되니까 A의 사망한 것만 갖고는 소멸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B가 기분 나쁜 거야. 자기의 시어머니하고 또 C 사이에서 인척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B 같은 경우가 C한테 소를 제기해가지고요, 중혼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렇죠, 취소가 되는 순간부터는 즉시 인척관계의 소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혼의 경우에 A가 사망한 것만 갖고는 중혼관계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친족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가 죽고 난 뒤에도 중혼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로 대체하고요. 자, 31페이지 가신 다음에 혼인신고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요. 혼인은 동법에 정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함으로써 생긴다. 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1항 같은 경우는 이른바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이 창설적 신고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밝히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을 보시면요. 제1항의 신고 같은 경우는 쌍방과 증인 2명의 연서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서면에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재밌는 게 이제 민법으로 봤을 때에는 812조에 근거했을 때 구두신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용될 수 없다고 듯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2번 내용, 본문의 2번에 가시면요. 신고 절차에서 목차 가번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한 줄 밑에 가족관계등록법 제31조에 의했을 때에는요, 구술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민법에 의했을 때에는 서면 작성이 필요한데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했을 때에는 가등법에 의했을 때에는 구술도 가능하다 돼 있으니까 이게 두 개 되게 헷갈리시는데 이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구술하는 경우에도 서면 작성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동법에 나와 있는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글을 쓸지를 모르시는 이제 A, B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해서 담당 공무원이 펜을 들고 딱 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A, B가 가가지고 말로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신고하겠다 막 설명하면 담당 공무원, 그냥 구술로서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적 대행으로서 서면 작성을 대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두 개가 모든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건 서면 작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제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참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혼인신고서 작성에 대한 사실성 대행을 말한다. 즉, 시읍면의 장은 신고인이 이제 말로써 진술을 하게 되면 대신 필기해가지고요. 신고 연월일을 대신 기재하거든요. 해서 아무튼 기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니까 한 줄 밑에 서면에 의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동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까지 이해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13조 보겠습니다. 혼인신고는
807조부터 기타 이항 조항, 기타 이하의 조항이나 법령 따위에 위반됨이 없었을 때에는 수리하라 해가지고요.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형식적인 권리만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A하고 B 사이에서 진짜 혼인관계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간에 가시면요, 2번 목차 보시면 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안 되는 게 원칙인 것이다 해서 그 다음 밑줄, 이렇게 신고 절차에 위반해서 혼인신고 되었을 때에는 일단 무효가 원칙이긴 한데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 유효할 수가 있는 것이다. 3번을 보시면요, 한 줄 밑에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내용을 보고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이 없으면 반드시 수리할 것인 것이지, 딱 보니까 이거 필리핀 여자분인 B하고 남편 A가 온 거야. 이거 가장혼인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B녀께서 여러분들 혼인신고하러 왔는데 이미 그 혼인신고의 상대방이었던 A라고 하는 남자께서 이미 사망한 분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보니까 이미 A가 죽어가지고요, 사망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말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요, 죽은 사람하고 살아계신 분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다만 이러한 권리에는요, 혼인자의 생존 여부를 하는 것은 포함되기 때문에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혼인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두 가지 특례를 빼고는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가시면요, 혼인신고 방식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읽으시면 됩니다. 서면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다. 3번을 보시면요, 방금 봤지만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A가 이미 사망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혼인신고는요, 수리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자하고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요,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인이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 같은 경우는 그가 사망하고 난 뒤라 할지라도 그 다음 페이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며, 신고서가 수리가 됐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가등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미 사망했다.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죠. 일방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할 수 없고, 혼인신고서를 접수시켜도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외가 생존 중에 그 편지를 이미 보냈습니다. 해서 다시 우리 교재 31페이지 제일 끝에 가시면요, 생존 중에 우송했습니다. 생존 중에 우송했어요. 보냈는데 그 편지가 가던 도중에 편지가 뭐라 해야 되지? 그렇죠. 배송 도중이죠. 배송 도중에 사망한 거예요. 배송 도중에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요, 동법에 근거해가지고요, 신고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인 것인데,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그 시읍면에 장이 위치하고 있는 강동서하고 멀리 사시는 분일수록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 산척 오지에 살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편지를 보냈을 때는 한 3일 걸리거든요. 그분하고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분하고 차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살아있었을 때 신고서 써가지고 보냈다면, 알겠죠? 코앞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차별 두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알겠죠? 수리를 하게 되고요. 수리가 이루어지면 사망 시에 혼인신고 된 것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그 혼인특례법에 있는데, 이렇게 참고만, 전쟁 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거예요. 전쟁 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특례로서 이제 이미 사망하신 분이지만 혼인신고를 인정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해서, 요 두 가지 빼고는요,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께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해도 시험 문제 풀 때는 하등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32페이지 끝에 신고서가 수리가 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사망했을 때 신고한 것으로 본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구술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3번 신고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조금 주의하실 내용이 있긴 한데, 자, 혼인신고를 수리했을 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번 끊으시고요. 수리했을 때 효력 발생이 이루어지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한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즉 전산 입력하는 것은 요건이 아닌 거예요. 해서 등기부하고 차이점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앞에서 한번 배웠었던 거죠. 해서 자 보시면 혼인신고서를 내게 되면 담당 공무원께서 이제 접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될 거죠. 그 다음에 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입력이라고 하는 기재가 이루어지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수리를 했을 때 혼인신고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인정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수리했을 때인데 혼인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는요. 그러니까 혼인관계로서 혼인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는 언제로? 접수한 때로 소급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리가 되었을 때에는 접수했을 때부터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접수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게을려 해가지고요. 수리라고 하는 것을 한참 뒤에 했을 때에는 그 담당 공무원의 게으름 때문에 A하고 B 사이에서의 혼인관계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늦어짐으로써 A하고 B한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리가 필요하거든요. 수리할 때 효력 발생이 이루어지는데 효력 발생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인 겁니다. 알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 등기부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 등기의 경우와 달리 기재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효력 발생하며를 쭉 빼신 다음에 시기라고 메모하시고 접수시라고 메모하시면 될 거예요. 명백한 판례는 아주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통설이 똑같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해서 수리 아이고 빠꿈이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기읍번 가시면요. 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효인 등록부 위에 일단 기재가 돼도 어차피 기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혼인신고도 요요하며 해서 부동산 등기부가 이중보존 등기의 경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이중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무효, 즉 후등기가 무효인 것이고 무효인 후등기 같은 경우는요. 물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가 돼도 효력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개 혼동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니은번 보시면 이중 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등록부가 한 줄 밑에 말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기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혼인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디귿번 가시면 일단 신고가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수리가 되면 설사 그 내용 자체가 민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일단 A하고 B 사이에서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된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교재 33페이지 끝에 있는 목차 3번 혼인의 무효 취소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 33페이지 목차 3번에 있는 혼인의 무효화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신고는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가 되었지만 그 혼인의 요건에 흠결이나 또는 하자가 있었을 때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종료시키기 위한 게 바로 무효 취소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32페이지 가신 다음에 목차 4번 보겠습니다. 재판에 의한 혼이다. 그 사실혼 관계 있는데 남편이 계속 이제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인 처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 받아가지고요. 그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1개월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해서 첫 줄 보시면 뒤 배우실 거지만 사실혼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신 분 같은 경우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각종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한 줄 밑에 신고를 하면 돼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문제는 자 이때
다수설 같은 경우는 요 A하고 B 사이에서 법률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고 효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판결, 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곧바로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법률혼 관계가 바로 인정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판결 확정문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판결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법률 관계, 신분 관계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신고 같은 경우를 이른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 견해입니다. 통설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달리 봐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A하고 B 사이에서의 법률혼 관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신고까지 했을 때 된다. 따라서 신고했을 때 혼인관계의 인정이 이루어지니까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재판에 의한 신고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창설적 신고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해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신고를 할 때 요것 빼고는 전부 다 보고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신고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신고 안 했으면 그렇죠. 확인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A하고 B 사이에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신고했을 때 비로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설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거기 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그 2번 해가지고 신고의 종류 보이시죠? 거기서 목차 가 나에서 나를 보시면요. 2번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의해서 혼인신고했을 때에는 통설 같은 경우에는 보고적 신고로 보나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창설적 신고로 본다까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자, A하고 이제 B라고 하시는 분이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지간이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혼인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혼인 무효니까. 그래서 A가 이제 구글링 검색을 해보니까, 저기 무슨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에 가게 되면, 사촌 이내도 혼인이라 하는 것을 이제 허용되는 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어설프게 조금 민법 공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B한테 말하기를, B야,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사이가 아니란다. 즉, 대한민국에서만 우리가 안 되는 거고, 아프리카에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배웠지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국에서 혼인하게 되면, 그 외국 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혼인하고 살자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A하고 B가 여기 간 거예요. 갔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A하고 B가 혼인신고했다. 여기 가서 이제 혼인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하고 B 사이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가에 관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판례에 의했을 때 재밌는 것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의 요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즉, 혼인의 형식적 요건, 즉, 신고에 관한 부분하고요. 실질적 요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형식적 요건은요, 외국법, 즉, 거주지 국의 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거죠. 실질적 요건은요. 아무리 A하고 B 같은 경우가 아프리카에 산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국의 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사촌 이내 같은 경우는요. 한국법에 의했을 때 8촌 이내의 혈족끼리는 혼인할 수 없고 혼인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혼인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렇게 해도 A하고 B 사이의 혼인관계 같은 경우는요. 무효혼에 불과하다까지 꼭 정리하신 다음에 둘 다, 형실 둘 다 외국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 요건만 외국인 것이고
실질은요,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요 두 가지를 꼭 구분해가지고 연습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목차 가번 가볼까요? 형식적 요건에서 1번. 혼인이 이루어지는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방법으로서 혼인신고했을 때에는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가령 중요한 판례. 제일교포 감당가 일본인 을려가 일본법에 의해 가지고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한국에서 혼인신고했을 때 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신고의 효력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본법에 의해서 이미 혼인신고했을 때부터 갑을 같은 경우는요. 법리론 관계가 이미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인정된 관계를 한 번 더 사후에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한국에서의 신고 같은 경우는요. 창설적 신고일 리가 없죠. 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따라서 갑과 을관계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법에 근거해가지고 혼인신고가 됐을 때 바로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2차 같은 경우는요, 창설이 아니고 단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2차 신고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A하고 B 사이에서의 법리론 관계가 부정될 리가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2번은 봤죠?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다면요. 단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사실만 갖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까지 앞에서 문제 풀 때 사례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실질적 요건은요, 그렇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게 한번 꼭 출제가 될 겁니다. 6번 가시면 일방이 사망하고 난 뒤에도 혼인신고할 수 있느냐. 가부목차 허용 여부 첫 줄 가시면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하고는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혼인신고 특례법 꺽쇠 묶으신 다음에 전쟁 중 사실혼 배우자 사망이라고 메모하시고 그거예요. 전쟁 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쟁 중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메모하시고 아까 했던 거죠. 그런 혼인신고 특례법이라든지 또는 생존 중에 우송했는데 가는 도중에 일방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혼인신고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목차 나번 혼인신고할 때 담당 공무원은요, 그렇죠. 심사권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수리 거부를 하지 못했으면요, 깜빡하고 그러면 혼인 무효. 그렇죠. 다번 가시면요, 일방이 사망을 하고 난 뒤에도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한 줄 밑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한번 끊으신 다음에 A라고 하시는 분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에는 B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특례 두 가지가 없는 이상은 더 이상 A하고 혼인신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까 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해서 79페이지라고 메모하시고요. 79페이지라고 메모하신 다음에 뒤에서 한번 크게 배우실 거거든요. 듣기 맞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이 각종 그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뭐 공무원 연금 같은 것들을 받기 위한 차원인 경우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히 사망한 A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처음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확인의 이익이 없어요. 따라서 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항상 문제 푸실 때 그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목적이 뭔가를 구분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요. 이때 제가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제가 이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를 보시면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존재를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연금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따가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가시면요. 이제 혼인신고가 됐을 때겠죠. 신고가 됐는데 문제는 요건상 흠결이나 또는 하지 말랬는데 했을 때, 위반했을 때의 효과와 관련돼가지고 혼인의 무효하고 취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사유도 구분하시고요. 무효 확인해소하고 취소하고 구분하시고 해서 두 개를 계속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1번 가시면요.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혼인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다. 즉 처음부터 효력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호 보시면요. 10조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가장 혼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2번 가시면요. 809조 제1항 위반했다. 뭐죠? 809조 제1항, 그렇죠. 8촌 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 8촌 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 3호 보시면요. 직계 인척 관계에 현재 있거나 있었을 때, 아까 했죠. 장인하고, 장인 아니죠. 예, 시어머니하고, 헷갈리네. 시어머니하고 누구죠? 시어머니하고, 아무튼 아까 그거. 그렇죠. 순간에 헷갈리네, 저도. 그렇죠. 그 장모 사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4호 보시면요. 양부모 관계 있었을 때 해서 양자하고 양모, 양녀하고 양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무효까지 한 번 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정리한 거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해서 사유가 나 다음 페이지에 있는 1, 2, 3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제 2번에 있는 34페이지에 있는 효과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시면요. 무효혼 같은 경우는 효력 발생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따라서 무효혼 같은 경우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처음부터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되지가 않으며 성년 의제의 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며, 아시겠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이기 때문에 일상가사 대리에 의한 책임 따위를 전혀 질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밌는 게,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었을 때 그 A하고 B 사이에서의 혼인이 처음부터 이제 무효혼인 경우에는요, 인 경우에도 판례라든지 또는 사례 문제 풀 때나 또는 뭐 가소법상 소상대방 같은 거 조문 읽게 되면 무효 혼인 경우에도 A와의 관계에서 B를 배우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뜻은 딴 게 아니죠. 이 뜻은 이른바 등록부상. 진짜는 아닌데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배우자의 부가 그 뜻입니다. 따라서 등록부에서는 배우자지만 실질은 아니니까 A가 사망했을 때에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성년 의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일상가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A라고 하시는 분이 C라고 하시는 다른 이성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라 할지라도 B 같은 경우는 강통죄로서 A를 고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가신 다음에요. 1방은 가시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쭉쭉쭉 읽으신 다음에 민법 제825조에 근거해가지고 민법 제806조가 준용되고 있다 해서 38페이지를 보시면요. 38페이지, 우리 교재 3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중간에 보시면 조문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있는 민법 제825조를 보시면 민법 제806조, 즉 약혼 해제와 배상 청구권 배웠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혼인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준용되기 때문에 약혼 해제에 대한 배상 책임에 있는 조항 1, 2, 3항, 1, 2, 3항, 가실 있는 상대방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2항, 정신적 고통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3항,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 승계 안 된다. 다만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제기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 조항이 똑같이 준용되니까 똑같이 읽어주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있거든요. 메모했다가 같이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가겠습니다. 해서 A하고 B 사이에서 무효혼인데 그 사이에서 C가 출생했다. 그럼 C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혼외자죠. 혼외자. 따라서 아버지 A와의 관계에서 인지가 없으면요, 법률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A가 사망했을 때는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다.
2번 보시면 했죠. 생부가 무효인 혼인 중에 출생한 시에 대해서 인지신고하지 않고 출생신고했을 때는요, 무효행위 전환 법리 등등등 가져와가지고 인지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출생신고하게 되면 인지신고도 의미가 있으니까 창설적 신고였고, 출생신고도 의미가 있으니까 보조신고였고 해서 하나의 신고에 두 가지의 효력이 다 나올 수가 있다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1차 강의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답원 같은 경우는요, 이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의 결론 정도만 잘 아시면 되겠고요. 그 사실관계를 제가 갑을 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35페이지 가신 다음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헤어져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이제 또 혼인관계를 하고 있으면서 그 옛날 남자가 사망해버리니까 그때 가가지고 그 옛날 남자하고 살고 있었던 마지막 여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주장하는 자가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자기의 남편과의 혼인 유효를 한가 동시에 그 남자하고의 관계에서도 유효. 그러니까 자기한테 법률상 배우자 2명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걸린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판례가 제한을 간 거예요. 해서 35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즉 제일 위에 두 개의 관계가 다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죠. 시 측에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이니까 허용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요.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걸린 남용에 즉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한 바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 3번 가시면요. 혼인 무효 확인의 소인데 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해서 이런 거 되게 대충 공부하시는데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제 배웠던 그 가소법의 가, 나, 다, 라, 마, 류 중에 각종 신분 관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슨 류? 그렇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류. 각종 취소는요, 나류. 그렇다면 혼인 무효 확인 같은 경우는요, 신분 관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니까 가류 사건이었다. 그러면 가사 비송이 아니고 가사 소송이었다. 그 다음에 조, 나, 다, 마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해서 밑줄, 혼인 무효는 가류로서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 조, 나, 다, 마에 가가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 혼인 무효인 경우에 방금 확인했지만 가실이 있는 상대방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신분관계 때문에 각종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가, 나, 다, 라, 마 중에 뭐였습니까? 다류. 그러니까 가사 소송이고 조, 나, 다에 걸리니까 전치주의가 적용되겠죠. 알겠죠? 해서 2번. 자, 혼인 무효인 경우에도 가실 있는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다류니까 소송인 것이고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번 가신 다음에 그러면 이 혼인 무효의 성질이 무엇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견해 대립이 있는데 민법상 통설은요. 첫 번째 밑줄 당연 무효서를 취하는 것이 민법상 통설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무효 확인 판결, 무효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에도 당연히 처음부터 A하고 B 사이의 혼인관계는 무효다 해서 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무효인데 무효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요. 각종 관계 등록부 따위를 정정할 때 판결이 필요하니까 판결이 있을 뿐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민법상 일반적 견해입니다. 됐습니까? 해놓고 화면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사법시험 문제에서 살해한 쟁점으로서 끼어드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혼인 무효 확인서 같은 경우는 민법에 의했을 때 당연 무효설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아까 봤 사건이죠. A가 아버지이고 자식 C가 있는데 이제 A하고 B 같은 경우가 사업하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둘이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근데 이제 A라고 하시는 아버지께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제 B라고 하시는 분께서 단독으로 혼인신고했고요. A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B라고 하시는 분께서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 등기를 B가 갖춘 거예요. 됐죠? 그럼 아까 봤지만 우리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A한테 혼인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다. 따라서 비단독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혼인신고는 처음부터 무효혼, 무효에 불과하다. 그 무효혼이기 때문에 등록부상 B라고 하시는 분한테 등록부로 봤을 때에는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되겠지만 실질은 아니기 때문에 B라고 하시는 분한테 뭐가 없다? 그렇죠.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까지 혼인 무효의 효과에서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아니신 분께서 상속 등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B라고 하시는 분이 자식의 상속권을 침해한 거예요. 자식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C 같은 경우는요, 민법제 999조에 근거해가지고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C가 이제 B한테 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때 혼인 무효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의 혼인관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C 같은 경우는요, 상속 회복을 구하는 별개의 소에서, 알겠죠? 상속 회복을 구하는 별개의 개별적 소송에서 혼인 무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 말 알겠죠? 즉 이게 바로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다른 소송에서의 성결 문제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민법상 통설에 의했을 때에는 무효 판결이 없어도 당연 무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무효 판결이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다른 소송에서의 성결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민법상 답입니다. 제 말 알겠지요? 해서 비교할게. 혼인 취소는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취소 판결, 법원에 의해서 혼인 취소의 판결이 있었을 때 진짜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취소에 의해서 진짜 이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요, 취소 판결이 없으면 A하고 B 사이의 혼인 관계가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송에서 성결로서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인 무효하고 취소하고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형성이니까.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해서 일단 먼저 기본서 올게요. 자, 1번에 있는 거는 그 통설의 입장만 읽으시면 되고, 2번 해서 확인의 소이며 개개의 소송에서 성결로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민법상 옳다 해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할 게 어디 가보시냐면요. 우리 교재 그 38페이지를 가시면요. 38페이지. 자,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혼인 무효하고 취소의 소의 비교 도표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바로 할게요. 무효는 가류니까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취소를 구하는 것은 라류니까 조나다에서 나에 포함돼 버리니까 적용된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법적 성질 가시면 민법에 의했을 때에는 혼인 무효는 확인을 구하기 때문에 확인의 소이다. 따라서 판결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즉 무효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바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밑줄 성결로서 주장할 수 있다. 확인했죠. 다만 취소는요, 판결이 없으면 한 줄 밑에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비교는 이따 볼게요. 자, 됐고요. 다시 이제 우리 교재 35페이지 갑시다. 원피고에 대해서 봅시다. 자, 원고 가시면요. 니은번 혼인은 무효의 소 자체 같은 경우는요. A, B, 당, 법정 대리인, 사촌인의 친족만 제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여러분들, 원고가 A 또는 B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A, B 이외의 제3자도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 가시면 피고가 누구 있냐? 1번 보시면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고가 A 또는 B, 즉 원고가 중요한 겁니다. 부부의 일방인 경우다. 그러니까 A하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A를 말했죠. 이렇게 부부의 일방 같은 경우는요, 타방자한테 소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A라고 하시는 분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 배우자인 B한테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생기는 게, 아니 강사야, 혼인 무효면 B가 배우자 아니지 않냐 했죠. 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와 있는 배우자인 B한테 한다는 그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비교해서 제3자가 제기한다. 예를 들면 사촌 이내 혈족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요, 사촌 이내 친족이 제기하는 경우같이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일단 원칙 1단계 A 및 B입니다. A 및 B. A, B 둘 다한테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필수적 공동소송이 원칙입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2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A가 죽었어요. A가 사망했을 때는요. 그렇죠. 검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생존하고 있는 B한테 소를 제기하는 거고, 검사한테 소를 제기하는 거는 3번이죠. 만약에 A하고 B 모두 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검사한테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해서 함정파는 게 A하고 B 중에 A가 사망했을 때는 검사 틀린 지문이에요. A만 죽었을 때에는 B한테 하는 거고요. A, B 둘 다 죽었을 때에는 검사한테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꼭 철저하게 암기하시고요. 가소법 조항이니까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36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제일 위에 자, 제3자가 혼인 무효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 둘 다를 한다. 둘 다 필공입니다. 예외적으로 한 명이 사망했을 때에는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 죽었을 때에는 검사가 아니고 생존자한테 하는 거고요. 부부 쌍방 둘 다 죽었을 때는요, 검사한테 한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기 5번 가시면 제소기간인데,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렇죠, 별도의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요. 요거로서 이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를 보시면 이혼 또는 사망에 의해 가지고 혼인관계가 해소가 된 이후에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혼 등에 근거해 가지고 혼인관계가 해소가 된 뒤에도 무효 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해서 먼저 1번 판례를 보시면요, 그 불명예스럽다 해서 명예회복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한 소는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 끝에 보시면 불명예라고 하는 사유의 근거에서는요,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2번 가시면요, 연금 등과 관련해가지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인데,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과거의 법률 관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하나씩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상 분쟁, 법률 관계 권리의 분쟁에 대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제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과거에 존재했던 신분 관계에 대한 확인은 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즉, 그 과거의 신분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딱 하게 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한 번에 빡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과거의 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이나 연금같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법률 관계의 확인, 처리를 위해 가지고
과거에 존재했던 A하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무효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인만 구하게 되면 현재 법률관계를 한 번에 싹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2번이에요. 해서 제일 끝에서 두 줄기 끝에 상속건 등 현재 법률 상태에 중대항을 미쳐가지고 그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게 되면 현재의 법률 관계를 한 번에 빡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까지 구분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예회복 안 되는 거고요. 현재 관계를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그 두 개를 꼭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이제 혼인 취소를 보겠습니다. 해서 먼저 그 암기 사항이거든요. 해서 그 810조 보시면 혼인을 취소 사유, 이건 뭐 쉽게 암기할 수가 있는데 목차 1번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마다 법원에 대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자녀의 범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 그 37페이지를 보시면 도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대놓고 한 번 또 사실 뭐 대놓고 딱 이걸 나온 적은 없는데 뭐 또 이렇게 뭐 앞으로 또 계속 안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문을 읽으시면서 도표를 보시면서 직접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원인, 청구권자, 소멸 사유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 번 읽어서 좀 암기를 스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암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밑에 있는 이제 2번 가시면 방법 가시면요. 했죠. 취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에 포함될 뻔이니까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필요하다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 2번 재판상 취소 배웠죠. 해서 민법상 의 취소 같은 경우는요, 재판상 재판 외에 다 가능한데 신분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제3자한테 다 효력이 미쳐버리니까 아시겠죠? 재판상 취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 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그 다음에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에 의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의 소이다 해서 혼인 무효 확인은 무효, 존재하고 있는 무효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거니까 확인의 소인 것이고, 그렇죠? 취소는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취소를 시켜버리는 것이니까 형사의 소유상 견진다까지 구분하시고, 따라서 다른 소송에서 선결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시면요, 피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일방이 할 때는 타방, 3자가 하는 경우는 둘 다 한 명 죽으면 생존자, 다 죽으면 검사. 알겠죠? 이제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가시면 자, 자의 법적 지위 볼게요. 도표에서 혼인 무효는요, 처음부터 혼외자자 따라서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824조 조문 보시면 혼인 취소의 효력은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요때 취소가 되었으면 그렇죠. 그 전까지는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취소가 되고 난 뒤부터는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씨가 출생되었으면 그렇죠. 씨 같은 경우는 혼인 중에 나왔기 때문에 씨의 법적 지위는 혼인 중의 자인 것이고 취소가 돼도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아버지 어머니 사이의 혼인관계가 취소가 되어도 혼중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까지 혼인 무효하고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혼중자의 지위에 있으니까 별도의 아버지의 인지가 없다 해도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씨한테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3번 가시면요, 효과에서 한 번 더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뒤에 한번 싹 제가 묶어서 한번 암기할 겁니다. 그 다음 조항 보시면 837조의 2 같은 경우, 즉 이혼 때 나오거든요. 전부 다 중용된다 배우실 거고, 825조 배웠죠. 혼인 무효 취소 둘 다 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806조 제1, 2, 3항을 구분해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차 가번 가시면요, 첫 번째 밑줄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며 니은번 중에 했던 거
혼인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인척관계는 이혼과 달리 틀린 지문이죠.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취소가 되면 사망의 경우와 달리 즉시 소멸되며, 미성년자인 자가 있었을 경우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누구일 것인가, 양육자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며 나중에 배울 거고, 혼인 취소가 됐을 경우에도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할 청구 따위에 나온다. 다 뒤에서 배울 것이다. 나번 가시면요, 8.2 4조에 근거해가지고 처음부터 아닙니다. 취소했을 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 기읍번 취소된 혼인에 의해서 출생된 자씨 같은 경우는 계속 혼중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니은번 됐고, 디귿번 중요한 거,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이 있은 후에 혼인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9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상속 개시 후에 혼인 취소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그 제목을 이렇게 빼신 다음에, 요즘 그 사법시험 문제 트렌드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건데 다시 보니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속 개시 후에 혼인 취소입니다. 말고요. 혼인 취소 후죠. 혼인 취소 후 A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혼인이 취소된 혼인의 상대방 배우자 C라고 하시는 분한테 상속권이 있다 없다? 당연히 혼인이 취소가 됐을 때부터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중혼인 배우자 남자가 사망했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C한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남자하고 중혼 배우자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중혼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을 때 C라고 하시는 분한테 계속해서 상속분을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사법시험 50회 2차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화면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사법시험 50회 2차 기출이고, 그 말인즉 이 2차 기출이라고 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요. 사법시험 1차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A+급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뭐 모감 문제 그냥 내겠습니까? 사법시험 2차 문제 가지고 다 바꿔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시험 1차 공부할 때 풀어보시는 사례 문제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0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300문제 중에서 2차 시험료로 나올 게 한 3분의 1 되거든요. 그 3분의 1인 100문제를 눈으로 보고 푸는 게 아니고 손으로 쓰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2차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량을 비교했을 때는 1차가 더 넓습니다. 훨씬 넓어요. 자, 보시면 좀 이렇게 제가 핵심을 줄였는데 똑같아요. 이 A라고 하는 남자께서 또 제1교포였거든요. 그래서 B라고 하시는 처하고 또 일본법에 의해 가지고 혼인 신고했는데 또 국내에 또 신고 안 했습니다. 근데 또 이 A라고 하시면 또 사업하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요. 제도 와가지고 또 시녀 만나가지고 살다가 또 이제 혼인 신고를 한 겁니다. 자식이 많았고요. 또 그 뒤에 또 A가 또 있어가지고 또 D녀가 있어가지고 또 자식이 또 4명 있고 막 그렇게 혈기완성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우리 조교님이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인데, 이때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을 한 거예요. 해버리니까, 자, 보세요. A가 사망해버리니까, 대한민국 호적부에 보니까 와이프가 C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 소유의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C녀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서 상속을 등기 원인해가지고 C녀께서 이제 X 이거에 대해서 상속 등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B가 제주지방법원에 가가지고요, C녀를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당연히 중혼이니까, A하고 C 사이는 중혼이니까 중혼임을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B가 승소를 한 거예요. B가 승소했다. 승소 판결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승소 판결 받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가 또 C 상대해가지고, 야, 너는
자, 혼인이 취소가 되면 너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지분에 대해서 나한테 더 달라라고 상속 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랬을 때 B의 청구가 이제 인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민법 제824조를 정말 충실하게 해석해가지고 결론냈습니다. 즉, 동조에 의했을 때에는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뭐다? 그렇죠. 소급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 순서가, 다 지울게요. 순서가 C가 먼저 1번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 C 같은 경우에게 배우자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지, 이렇게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받은 상속 같은 경우는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있다는 거겠죠. C 같은 경우는 B한테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해가지고요, 이 B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 3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물론 이제 이것도 견해 대립이 있는데 실제 2차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대립이 중요하겠습니까? 판례 문구만 정확하게 쓰시고 조문 적시만 하시면 충분하신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민법 제824조는 이렇게 조문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해가지고 상대방 배우자 C가 이미 상속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먼저 아니죠. 상속을 받고 난 뒤에 혼인관계가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물에 대해서 C가 법률상 원인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C의 상속 지분 반환 의무를 부정해가지고 B의 청구를 기각시켰다까지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다번 가시면요, 미자녀 있었을 때 친권자 지정은 이혼 파트에서 배울 거고요, 양육 파트도 이혼 파트에서 배우실 거고요, 라버는 다 배웠죠. 배상 청구할 수 있다. 806조 제1항 2항 3항을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 4번 갈게요. 4강 혼인의 일반적 효과인데 좀 할 게 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분만 쉬고 다시 볼 테니까 한번 쭉 읽으시고요, 다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